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12월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관들이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자 우리 정부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새 대북 작전계획 수립 준비, 한미동맹 발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핵 및 재래식 무기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 임기 내 환수하려 했던 전시작전 통제권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능력 2단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새 전략 기획지침 승인과 사이버 안보 협력,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연내 안정에 핵심적이라고 평가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했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세부 일정 합의와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략기획 지침 승인,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일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돼 한미 동맹 확장 및 한미일 동맹 체계가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11월 30일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게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미국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언론들도 미국, 영국에 이어 호주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본 뒤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 바, 미국, 영국, 호주는 오커스 3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발족시킨 안보 협의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쥐스탱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첫 언급했으며, 지난 7월 영국 하원과 유럽연합은 신장과 티베트 지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강제노동과 종교, 인권 탄압은 없으며 인권 신장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올림픽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방역 상황이 심각한 터에 올림픽 기간에 대규모로 외빈의 중국 방문을 초청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올림픽을 선수 중심의 간소화 대회로 안전하게 치른다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간소화를 명분으로 최대의 글로벌 현안인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김을 빼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29일 공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결과는 중국 견제 강화와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소폭 조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당장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이 중국 견제로 가고 있음이 확실해졌다며 한미동맹도 의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괌과 호주의 인프라를 증강하고 태평양 군사시설을 우선적으로 짓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와 포병여단을 사행시 주둔부대로 전환하는 것도 인도태평양의 전투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미국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이 과거에 중동과 유럽에서
중국이 위치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으며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외무성사나 조선아시아협회는 30일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안보동맹체인 오커스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커스는 무엇을 노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주와 평화,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응당 미국과 추종 세력이 벌이는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의 정체를 똑바로 가려보고 오커스를 이용해 세계의 핵전쟁에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데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오커스를 독수리가 낳은 알에서 비둘기가 깨어나올 수 없듯이 침략을 고유한 생존 방식으로 하는 미국이 만들어낸 오커스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침략 도구라고 맹비난했는 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월 30일 대만이 한국 등 7개국에서 기술과 인력, 부품 등을 비밀리에 조달해 중국에 맞서기 위해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2017년부터 예산 160억 달러를 투자해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잠수함 한 척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영조선소 CSBC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건조 계획은 8척으로 이 과정에서 대만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 등을 은밀하게 조달했고 기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 5개국 출신의 기술자와 전직 해군 장교를 고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만 관계법과 육계 보장 등으로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은 전투 시스템 부품과 음파 탐지기 등 잠수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대만에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지난 3년간 기업들로 하여금 대만의 잠수함 부품,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각국은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30일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정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타이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주 중에 중국을 방문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은 타이완 잠수함 지원 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